게임이나 영화에서 지독하게 하기 싫은 퀘스트나 보기 싫은 장면이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게임을 관두고 싶어지고 영화의 다음 장면으로 건너뛰고 싶지만 남은 게임에 대한 호기심과 중요한 순간을 놓칠까 싶은 찜찜함 탓에 어쩔 수 없이 영화를 시청하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분이 들게 된 그 순간만큼은 게임이나 영화를 즐긴다기보다 굳이 시간을 들여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 더 가깝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면 제작자가 정해놓은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의 모든 영화와 게임의 한계이자 속성이기도 한데요. 물론 정해진 스토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가 싫어도 좋아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현실 속의 실제 공간들도 이런 게임이나 영화를 아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백화점과 미술관인데요. 이들은 얼핏 봐선 방문객이 주도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공간은 사실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과 영화 속 배경이 현실과 분리된 또 다른 세상인 것처럼 백화점과 미술관의 메인 공간은 창문 하나 없이 외부와 철저하게 분리된 또 하나의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선 눈이 가도록 만들어진 영화 속 장면처럼 이미 눈이 갈 수밖에 없도록 계획된 상품과 작품들만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 두 공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게임이나 영화에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술관의 전시는 마음대로 동선을 역주행할 수도 없고 한 작품 앞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낼 수도 없으며 남들이 주목하는 작품이 있다면 왠지 모르게 나도 봐야 할 것 같은 압박을 준다는 점에서 백화점보다 더 벗어나기 어려운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백화점과 미술관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상품들이 만들어내는 강한 자극은 방문객의 욕망까지 자극하며 스토리 라인의 존재조차 잊게 한 채 구매 행위라는 정해진 결론으로 도달하게 한다면 미술관의 예술품들은 알고 싶어 접근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난해한 탓에 그 스토리 라인을 아무리 쫓아가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 관람객과 미술 사이의 간격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화 속 공감되지 않는 장면처럼 공감하기 어려운 해설들까지 더해진다면 미술이란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미술관이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미술이란 처음 들어보는 유명한 작가의 이름값에 이해하지 못할 가격이 붙고 공감하지 못할 해설로 그 대단함을 들을 때면 마치 교양을 위해 억지로 플레이해야만 하는 게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는 동안 미술관의 경험은 미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미술관의 단편적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에 더 가까워졌고 미술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묻는 질문에 미술관 카페란 답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도 미술관의 경험이 미술에 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술관의 존재 목적이 미술을 도시와 공감시켜 주는 것이라면 그 어느 시대의 미술보다 더 난해해진 현대 미술을 도시와 공감시켜주기 위해선 오늘날의 미술에 맞는 새로운 종류의 미술관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게임이나 영화에서 정해진 스토리란 한계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아직 영화에선 이를 대체할 포맷이 자리 잡지 못했지만 게임에선 꽤 그럴듯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픈월드 게임이란 장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오픈월드란 장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보통의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가상의 도시에서 무한에 가까운 자유도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자면 로스앤젤레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게임 속에서 도둑이 될 수도 있고 에든버러를 묘사한 도시의 레이서가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게임들만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당장의
퀘스트란 스토리에 얽매일 필요 없이 현실만큼 거대한 가상현실에서 취향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레벨은 높아져 있고 게임 속 계좌의 잔고는 부자가 되어 있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오픈월드 게임의 개념을 미술관에 적용해 볼 순 없는 걸까요? 아주 놀랍게도 그런 미술관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최신관이라 할 수 있는 MMCA 청주관입니다. 물론 실제 설계 의도가 이런 게임을 참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미술관의 경험은 오픈월드 게임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장 이곳은 정해진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미술관이 아닌데 분위기만 즐기는 미술관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커플을 관찰하며 과연 이 미술관이 어떤 점에서 새로운 타입의 미술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찰하게 될 커플은 사람이 아닌 고양이와 강아지인데요. 고양이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캐릭터이자 미술관 곳곳의 안내판에서 볼 수 있는 에티켓이고 강아지는 제 채널의 캐릭터로 활용하게 될 푸들입니다. 미술관에 대한 설립 스토리를 나누며 걸어가던 커플은 생각보다 더 공장 같은 미술관의 외관을 보며 꽤나 들뜨게 되는데요. 흰색의 외벽은 물론 노출된 구조와 옥상의 파란 물통들이 만들어내는 디테일은 벌써부터 보통의 미술관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티켓과 푸들은 그 중에서도 다른 미술관에선 보지 못했던 이곳만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층의 전시실 내부가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것이죠. 보통의 미술관은 창문이 없음은 물론 전시 공간을 더더욱 보여주지 않는 데 반해 이곳은 전시 공간과 그 작품들까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유리창과 건물의 구조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디테일은 아주 신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대감은 더 커져가며 미술관에 입구치고 상당히 좁은 출입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선 커플은 왼편의 리셉션을 발견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티켓이 그리 비싸지 않길 바라면서 계산을 하려는 커플은 정말 기분 좋게도 이 미술관이 무료란 사실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 미술관은 당일이라도 예매만 하면 될 뿐 아직까지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분 좋은 장점과 달리 리셉션에서 뒤로 돌아 마주하게 되는 전시실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온 미술관이 주던 분위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둘째 치더라도 다른 어느 미술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작품 밀도는 얼마나 시간을 써야 다 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데다 관람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탓에 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미술관을 감상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 개의 층만 이런 것이 아닌 5개의 층 중에서 무려 4개의 층이 이런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게다가 그 공간들의 명칭 또한 처음 들어보는 것들입니다. 1층과 3층의 개방 수장고, 2층과 3층의 보이는 수장고, 그리고 4층의 특별 수장고란 이름은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게 하는데요. 전시 공간이 아닌 수장고란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뒤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보통의 미술관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혼란스러움을 주는 이 건물을 저는 미술을 주제로 한 오픈월드 게임과 같은 미술관이라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픈월드 게임이란 쉬운 말과 달리 미술관의 첫인상은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모든 게임이 초반엔 막연해도 곧 플레이하는 방법을 찾게 되듯이 이 미술관을 관람하는 방법 또한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의 전시처럼 동선의 시작과 끝을 찾거나 남들이 감동하는 작품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닌 모든 작품을 보겠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게임 속 거대한 세상을 돌아다니듯 그저 자유롭게 걷다 보면 나를 찾아오는 작품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농담 삼아 비유한 것이 아닌 정말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오픈월드 게임이 그렇듯 경험치가 낮으면 그 레벨에 맞는 퀘스트 몇 개만이 보이듯이 1층의 수장고에서도 에티켓과 푸드를 찾아오는 작품은 처음 미술을 접하며 접근하기 쉬운 작품들인데요.
물론 작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두고 제 마음대로 분류할 순 없겠지만 미술에 대한 경험치가 낮은 상태로 이곳에 들어선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역시 과감한 색과 소재로 사전 지식 없이 감상해도 즐거운 작품들입니다. 흰색과 회색의 공간에서 이런 강한 색채의 작품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눈이 즐거운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석의 여지가 궁금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한눈에 봐선 그 의도나 평가에 대해 전혀 가늠할 수 없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한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 소재로 된 불상입니다. 얼핏 봐선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작품인가란 생각으로 넘기기 쉽지만 이 작품은 본래 이렇게 야외에 나뉘어 전시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관람객을 사이에 앉게 하여 누구나 부처의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인데요. 이렇듯 단순한 정보의 차이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작품들도 있다면 관람 중엔 상당히 강한 퀘스트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창가에 위치한 이 작품은 사진으로만 봐선 스케일감이 쉽게 느껴지지 않고 스타일만 놓고 본다면 90년대 후반 유행하던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길이가 무려 5.3m에 달하고 높이도 2.3m가 되는 상당한 크기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에선 보이지 않던 작품 속 인물의 얼굴과 표정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작품을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진지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거대한 조각에 이처럼 디테일한 표현을 새겼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대단한 작품이지만 우리가 이 조각에 계속해 빠져드는 이유가 있다면 그 표정과 잡으려는 것에 대한 집착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이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표정이자 필사적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무려 2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그 진정성만큼은 오늘날 우리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조각가이자 제 개인적으론 조각계의 김광석이라 생각하는 구본주 작가입니다. 작품을 통해 본다면 당연히 인생을 꽤 오래 사신 거장일 것만 같지만 구본주 작가는 2003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한참 젊은 작가입니다. 보통의 전시라면 이런 작품은 하이라이트에서 등장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겠지만 청주관에선 이런 작품들이 도처에서 예고도 없이 등장하고 그 중에는 그 유명한 백남준 작가의 데카르트까지 있으니 오픈월드라 표현했던 이유에 공감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이곳은 같은 작품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국립현대미술관의 다른 관으로 전시가 있을 때마다 작품을 보내고 받고 있어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수시로 변한다는 점 또한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술을 주제로 한 거대한 맵을 돌아다니며 나를 찾아오는 작품만 감상해도 미술관 속 나만의 스토리라인과 함께 미술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지고 이전까지 이해할 수 없던 더 많은 미술품과 교감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린 이런 청주관의 1층을 통해 미술관의 경험이 단편적인 분위기를 넘어 작품과 공감하고 소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1층의 관람은 끝났지만 오픈월드 게임처럼 높은 자유도는 다른 층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